저번 때 9-5 보조창가의 이익,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71조 보조창가함에 있어서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,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통해서 익히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보조창가의 요건을 검토할 수 있는 판례적인 사안이었어요. 그럼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를 주문에 대한 이해관계로 봤을 때 그때 x가 xy로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가벌로 표현했나 xy로 표현했나, x가 도로공사 피고한테는 패소했고 그 다음에 현대해상한테는 승소했는데, 현대해상 입장에서는 자기는 배상을 해야 되는 게 보험회사로서, 이 탑승했던 차량의 보험회사로서 면책될 수 있는 거리가 거의 무과실적인 책임으로서 없은 상태에서 배상은 해줘야 되는데, 다만 자기만이 이걸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나누어서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, 그랬을 때 이제 그쪽이 상당 부분, 즉 X한테는 자기가 물어줘도 도로공사라든지 또 다른 앞차의 보험회사한테 상당 부분, 어떻게 본다면 전액 또는 상당 부분 구상할 생각이 있는데, 그런 관계는 이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이 사람이 지든 X가 지든 X가 이기든 결과 자체에 있어서는 자기의 지위가 그 자체로는 특별히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. 속마음은 구상할 때, 그러니까 여기서 X가 졌든 X가 이겼든 2차전의 구상관계에 있어서 현대해상이 도로공사에 구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이해관계가 주문의 결과에, 이 승패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느냐 볼 때 있다고 볼 수도,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고, 나도 뭐 그렇게 보자고 한다면 뭐 굳이 반발은 않지만, 내가 볼 때는 이 결과가 주문의 이해관계 같지는 않고, 여기서 이 도로공사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등등 이유에 나타나는, 그래서 그 결과가 피해자가 도로공사에 이기느냐 지느냐의 결과 이전에 뭔가 도로공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,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잘 밝혀놓으면 나중에 구상관계에서 자기네가 뭔가 유리한,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는 다 덤태기를 씌울 수 있다든지 뭐 등등, 이런 상황의 2차전을 생각했을 때 이유 중에 포인트는 분명히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있으리라고 보이지만, 엄격하게 주문에 대한 판단, 여기에 X가 졌다고 해서 자기네가 한 푼도 못 묻는 건 아니고, 여기서 X가 이겼다고 해서 여기서 자기네가 도로공사한테 100% 책임을 구상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. 연결은 직접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. 이 소송의 결과는. 이 소송 결과가 기판력도 아니고 아무 역할을 못해요. 이 2차전에. 결국 2차전에서 구상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가 혹시 문제를 삼으려면 1차전에서의 이 소송의 내막이 참조되는 뭐 이런 상황으로는 되겠죠. 그렇지만 이게 이겼다 졌다 해서 이 구상을 하려는, 이게 직접적으로 요것 때문에 요게 X가 졌으면 구상을 할 수 있고, 못하고 여기가 X가 이겼으면 구상을 할 수 있고, 이렇게는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로 포착을 하는 요 사안에서 조금 나는 혹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. 그래서 이유 중에는 이해관계가 있으려면 있을 수 있고, 근데 지금 통설 판례는 보조창가에 있어서 소송 결과라는 그 표현을 주문에 대한 이해관계로 본다. 주문에 대한 이해관계다. 주문에 앞서는 이유 중에
이해관계로는 보지 않는다. 그러면 이 사안은 설명하기에 조금 나는 그런 측면에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결국 보조창가 등등 내 발상은 기본적으로 전혀 택도 없는 게 아니고 뭔가 서로 티격태격하는 내용이 이렇게 관련이 연결되어 있으면 가급적 나는 한 절차에서 해결하려는 이런 해결할 수 있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려는 생각이 모든 내 소송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가급적 보조창가를 그게 요건을 엄격하게 하지 않고 이유 중에 이런 자기가 지금 문제 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관계없는 게 아닌 이런 상황에서 이유 중까지도 나는 좀 넓게 봐서 이게 보조창가로 이 기존 다툼에 끼어들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겠느냐. 더더욱 보조창가는 뭐 당사자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뭐 하여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X가 항소를 안 하고 끝나버리면 도로공사는 지금 이제 빠져나가게 돼요. 물론 아까처럼 도로공사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2차전의 구상에 절대적으로 도로공사 빠져나갔다 그래서 구상 못하는 걸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. 구상은 구상대로 뭔가 다시 싸움이 되지만 이 앞사건이 뭔가 되게 이렇게 바탕을 이루면서 참작이 될 거란 말이죠. 근데 앞사건에서 참작하는 건 결국 결과보다는 그 이유일 거라는 거죠. 도로공사가 어찌저찌 잘해서 빠져나갔다든지 어찌저찌 잘못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든지. 그러니까 이 결과에 앞서는 그 과정적인 면이 타깃으로 몰아붙여서 뭔가 이 현대 해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로공사가 잘못한 것을 그 앞사건의 판결에서 즉 이유에서 좀 이게 부각되는 이런 싸움으로 끌고 가고 싶은데 X가 진 상태에서 항소를 안 해버리니까 현대해상은 도로공사한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보조창가라도 해서 상소를 제기해서 2차전을 도로공사에 대한 2차전을 지금 이 X가 피해자가 하도록 자기라도 보조창가로서 한 다음에 상소 제기라는 것을 동시에 신청하는 이 루트를 택하겠다라는 거죠. 만약에 지금 보조창가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? 그냥 이거 그대로 확정되면서 자기는 이제 물어주면서 2차전 구상을 하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되겠어요? 1차전에서 지금 도로공사가 빠져나갔으니까 도로공사가 잘못이 없다니까 2차전 여기에서 대단히 불리한 싸움을 직접적인 효력은 아니지만 도로공사가 빠져나간 이 상황을 지금 낀 채 구상해서 깨질 확률이 많죠. 현대해상은. 그렇잖아요. 앞사건의 효력 그 자체는 아니지만 앞사건에서 도로공사가 빠져나간 그 내막이 2차전의 암암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빠져나갈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현대해상은 이 사건에서 도로공사를 채고 싶은데 그 채고 싶은 것에 나타나는 것은 승패가 뒤집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 과정, 도로공사가 책임자였던 어떤 그런 과정, 그게 2차전에 나름대로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건을 좀 뒤집어 놓고 싶은데 그 뒤집어 놓는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라기보다는 이유 중에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정도밖에 나는 볼 수 없는 거 아닌가. 그래서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라고 뭐 설명을 굳이 하라면 나는 뭐 그런 정도로는 내가 이해하면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분석해 보니까 결과보다는 이유 중에 이해관계라고 보는 게 또 좀 더 여기에 있어서 정확한 상황일 것 같고, 하여튼 보조창가에 그럼 일반론으로 가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소송 결과가 뭐냐에 대해서 통설 판례가 주문 중에 이해관계라고 하는데 나는 이유 중에 이해관계까지를 해서 좀 널리 보조창가를 인정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 판례를 해석했던 거고, 그 여러분한테 저번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뭐 주문 중에 판단이라는 입장에서 그냥 받아들여도 되긴 되는데 조금 하여튼 이유 중에 판단으로 연결시키는 게 나는 좀 더 맞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.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.